저는 그 사람의 팔뚝을 봤습니다. 셔츠를 걷어 올렸을 때 드러난 근육이 예전과 달랐어요. 단단했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뭐 하냐고. 그 사람은 바쁘다고 했어요. 야근이 많다고 했고 몸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파에 누웠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옷을 정리하다가 멈췄어요. 셔츠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가 아니었어요. 깨끗했고 세제 향만 났습니다. 야근을 했다면 땀 냄새가 나야 정상이었는데 그 사람 옷은 아침에 입고 나간 것처럼 깨끗했어요. 저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방을 열었어요. 노트북, 서류, 펜, 그리고 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스포츠 타월이었어요. 회사에서 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도로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평소처럼 7시에 집을 나섰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사람이 차에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오후 그 사람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6시쯤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고 회사 정문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6시 30분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동료 2명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동료들과 헤어졌어요. 주차장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커피값을 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50m 정도 거리를 두고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모퉁이를 돌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그 사람이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헬스장이었습니다. 건물 1층 유리문 너머로 러닝머신이 보였고 그 사람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길 건너편 전봇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운터에서 카드를 찍는 그 사람이 보였어요.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운동복 차림이었고 러닝머신 위에 올라갔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0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매일 밤 9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근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헬스장에 있었고 앞으로 1시간 반을 여기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헬스장 간판, 유리문 너머 러닝머신 위에 그 사람, 시계가 보이는 화면 전부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 이런 시기였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연필을 쥔 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면 끓여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문을 닫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봤습니다.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냄비를 씻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9시 10분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었다고, 저녁도 못 먹었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고 곧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 사람 가방으로 갔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은 그대로였고 서류도 아침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수건이 젖어 있었습니다. 축축한 스포츠 타월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수건을 꺼내 펼쳤습니다. 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샴푸 향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도로 집어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어요. 샤워를 마친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러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 그 사람은 회의했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일정 조율하고 보고서 검토하고 그런 일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했어요. 그 사람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먼저 자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 나는 왜 몰랐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리고 식탁을 닦고 아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 사람은 7시에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저는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 없이 받아 마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나간 뒤 저는 아이를 깨웠어요.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저는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다 손을 멈추고 아이를 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랑 언제 놀았냐고. 아이는 숟가락을 든 채 생각했어요. 한참 있다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을 열어봤어요. 헬스장 간판, 러닝머신 위에 그 사람, 시계. 사진 속 시간은 7시 32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최근 통화 목록에는 회사 동료들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눌러 검색했어요. 헬스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통화 시간은 2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그 헬스장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직원이 앉아 있었고 저는 상담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앉아서 물었습니다.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24시간 운영이고 회원권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저녁 시간대에 사람이 많냐고. 직원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7시부터 9시 사이가 가장 붐빈다고 했어요. 회사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어섰어요. 더 알아보고 오겠다고 했고 직원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어요. 헬스장을 나오며 안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러닝머신 위에 사람들이 뛰고 있었어요. 웨이트 기구 앞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울 벽면에 비친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이 간식을 사고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현관에 신발이 놓여 있었고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짐을 내려놓고 아이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숙제 맞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학이랑 영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저녁 먹고 하라고 했어요. 저녁을 차리는 동안 저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6시, 6시 30분, 7시. 그 사람은 지금쯤 헬스장에 도착했을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러닝머신에 올라갔을 겁니다. 7시 30분에 아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는 반찬을 더 집어줬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언제 오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늦는다고 했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9시가 됐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놓았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켜둔 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9시 15분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화장실로 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이번에도 수건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축축한 스포츠 타월이었어요. 저는 수건을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땀 냄새, 샴푸 향. 저는 수건을 도로 넣고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저는 TV를 끄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에서 먹을 시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뭐 했냐고. 그 사람은 씹으면서 대답했어요.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밥을 다 먹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살 빠진 것 같다고. 그 사람은 그러냐고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이 잠든 뒤에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그 사람은 헬스장에 갈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그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오전에 다시 방문해서 3개월 등록을 했어요. 직원은 환영한다며 카드를 건넸고 저는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운동복은 집에 있는 걸 챙겨왔어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헬스장은 한산했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러닝머신 쪽으로 걸어가 한 대를 골라 올라갔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올렸어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구 배치, 거울 위치, 라커룸 입구. 저녁이 되면 여기가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중 어딘가에 서 있을 겁니다. 30분 정도 걷다가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운동복에서 땀 냄새가 났어요. 오랜만에 움직여서 그런지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그 사람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고. 오후 3시쯤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고 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집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알겠다고 하며 그래도 한번 아이랑 얘기 나눠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온 건 4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부엌에서 나가 아이를 맞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고 했어요. 아이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힘든 거 있냐고. 아이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5시, 5시 30분, 6시. 그 사람은 지금쯤 퇴근했을 겁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사를 나섰을 거예요. 6시 30분에 저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이 방문을 열고 말했어요. 저녁 차려놨으니 먹으라고. 엄마는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주차를 하고 건물로 들어갈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러닝머신은 거의 다 차 있었고 웨이트 존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구석 쪽 러닝머신으로 갔습니다. 올라가서 속도를 올렸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울에 비친 사람들, 기구 위의 사람들. 그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거울로 봤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카드를 찍고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5분 후 그 사람이 나왔어요. 운동복 차림이었고 수건을 목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어요. 그 사람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반대편 러닝머신으로 갔어요. 올라가서 속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거울로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은 집중해서 뛰고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분 더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뛰었어요. 중간에 물을 마시고 수건으로 땀을 닦고 다시 뛰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거울로 지켜봤어요. 8시쯤 그 사람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왔습니다. 웨이트 존으로 이동했어요. 벤치프레스 앞에 섰고 무게를 조절하고 누워서 바벨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러닝머신에서 내려왔어요. 스트레칭 존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위치였어요. 매트 위에 앉아 다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는 척하며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3세트를 했어요. 그러고는 다른 기구로 옮겨갔습니다. 덤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고 다시 벤치로 갔어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운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 건물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차장에 앉아 헬스장 입구를 봤습니다. 9시 10분쯤 그 사람이 나왔어요. 가방을 메고 걸어서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은 제 차 옆을 지나쳐 자기 차로 갔습니다.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저도 시동을 걸어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이가 먹고 난 그릇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곧 그 사람이 올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피곤하다고 말할 겁니다. 회의가 길었다고, 야근이 힘들다고. 9시 20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가방 놓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부엌으로 왔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샤워하러 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그 사람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젖은 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저는 수건을 꺼내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수건을 도로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배고프냐고. 그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이 잠든 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러닝머신 위에 그 사람, 바벨을 들어 올리는 그 사람, 땀을 닦는 그 사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저녁 헬스장에 갔어요. 그 사람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구석에서 운동했고 그 사람은 자기 루틴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누군가와 얘기하는 걸 봤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그 사람 옆 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짓을 하며 뭔가 설명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거울로 지켜봤습니다. 대화는 5분 정도 이어졌어요. 그러고는 각자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몇 번 더 시선이 마주쳤어요. 웃음도 몇 번 더 오갔습니다. 저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왔어요. 라커룸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요. 헬스장 입구를 봤습니다. 30분쯤 지나 그 사람이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와 차에 올라탔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차가 빠져나간 뒤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아이는 방에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고 문틈으로 책상 앞에 앉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까만 하늘만 보였어요. 조금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왔어? 그 사람은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는 줄였어요. 샤워를 마친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 앉지 않았어요. 반대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 봐? 그 사람은 그냥 뉴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TV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휴대폰 화면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10분쯤 지나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운동해?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저는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냉장고 여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다시 소파에 앉는 소리. 한참 뒤 그 사람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등을 돌려 누웠어요. 저는 눈을 뜨고 어둠 속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쌌어요.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아이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이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이를 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 아이는 밥을 씹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랑 얘기 많이 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늦게 와서 바로 자니까 얘기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그 사람이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밀었어요. 그 사람은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녁 늦을 거라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가서 그 사람이 차에 타는 걸 봤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사람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회사 건물이 보이는 위치였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6시 30분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7시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동료 한 명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건물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동료가 먼저 가고 그 사람은 혼자 걸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50m 정도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걸음이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카운터에서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보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 먹고 올 거냐고. 답장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먹는다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공원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8시쯤 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데웠습니다. 아이를 불러 함께 먹었어요. 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주 앉아 각자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시계를 봤어요. 9시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쯤 헬스장을 나와 집으로 오는 중일 거예요. 9시 20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왔고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어?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이 샤워하는 동안 가방을 열었어요. 젖은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저는 수건을 꺼내 펼쳤어요. 헬스장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헬스장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수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넣고 가방을 닫았어요. 샤워 소리가 멈췄고 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저는 그 수건을 가지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카운터에 직원이 앉아 있었고 저는 수건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거 여기 수건 맞냐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원들한테 나눠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여기 다니는데 확인 가능하냐고. 직원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다고. 작년 9월부터 1년 회원권 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작년 9월. 저는 주차장에 서서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9월에 그 사람은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고 회식 자리에서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근이 잦아졌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1년. 1년 동안 그 사람은 매일 저녁 헬스장에 갔습니다. 저한테는 야근이라고 말하고 아이한테는 바쁘다고 말하고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헬스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9시 20분에 그 사람이 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가방 놓는 소리.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도 회의 많았어? 그 사람은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정신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샤워하러 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일어나 그 사람 가방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이번에도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 헬스장 로고가 찍힌 수건. 저는 수건을 꺼내 들고 서 있었어요.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건을 도로 넣고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좀 쉴 수 있어? 그 사람은 글쎄 하고 말했어요. 주말에도 일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사람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그 사람 부서로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동료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아내라고 했어요. 남편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동료는 지금 회의 중이라고 했어요. 끝나면 전화 드리라고 할까요?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하냐고. 동료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구나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헬스장에 갔어요. 그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가 천천히 걸으며 입구를 봤어요. 7시 10분쯤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카드를 찍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러닝머신에 올랐을 때 저는 내려왔어요. 웨이트 존으로 갔습니다. 덤벨을 들고 운동하는 척하며 거울로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집중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그 사람이 내려와 웨이트 존으로 왔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2칸 떨어진 벤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바벨을 준비하고 누웠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다시 들어 올렸어요. 저도 덤벨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각자 운동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3세트를 마친 그 사람이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어요. 저는 덤벨을 내려놓고 그 뒤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정수기 앞에 서서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때 아까 봤던 중년 여자가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눴어요. 두 사람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거울로 봤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2분쯤 지나 여자가 먼저 자리로 돌아갔고 그 사람도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스트레칭 존으로 옮겨갔어요. 매트 위에 앉아 다리를 펴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다시 바벨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8시 30분쯤 그 사람이 운동을 마쳤어요. 수건으로 땀을 닦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일어나 라커룸으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 건물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앉아 헬스장 입구를 봤어요. 10분 후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주차장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차가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차를 봤습니다. 후미등이 켜지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 차를 보며 저는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도 시동을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일부러 일찍 헬스장에 갔어요. 6시 30분쯤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러닝머신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칸 떨어진 러닝머신에 올라갔어요. 속도를 맞춰 천천히 걸으며 옆을 봤습니다. 여자는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단정한 운동복 차림이었고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집중해서 걷고 있었어요. 저는 앞을 보며 계속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여자가 러닝머신에서 내려왔어요. 웨이트 존으로 갔습니다. 저도 내려가 스트레칭 존으로 이동했어요. 여자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여자는 덤벨을 들고 운동했어요. 자세가 정확했고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혼자 온 것 같았어요. 7시 10분쯤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트 위에 앉아 스트레칭을 하는 척하며 그쪽을 봤어요. 그 사람은 평소처럼 카드를 찍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웨이트 존에서 계속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 러닝머신에 올랐을 때 여자는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정수기 앞에서 컵에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 사람은 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러닝머신 쪽을 지나갔어요. 그 사람 옆을 지나가다 멈춰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속도를 줄였어요.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트 위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화는 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먼저 손을 흔들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땀이 났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여자는 여전히 운동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기 웨이트 존에 계신 분 자주 오시냐고. 직원은 누구를 말하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매일 오신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다니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출발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그 사람도 1년째 다니고 있었어요. 둘이 같은 시간에 거의 매일 여기서 만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헬스장 입구를 봤어요. 한참 후 여자가 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주차장으로 걸어왔어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나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걸어왔어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저도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9시 20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도 회의 많았어? 그 사람은 응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샤워하러 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젖은 수건, 헬스장 로고. 저는 수건을 꺼내 냄새를 맡았어요. 땀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도로 넣고 가방을 닫았어요.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소파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 앉지 않았어요. 반대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고 드라마가 나왔고 예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그 사람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한참 후 그 사람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쌌어요. 아이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학교 어때? 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밀었어요. 그 사람은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녁에 얘기 좀 하자. 그 사람은 뭔데 하고 물었어요. 저는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알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가서 그 사람이 차에 타는 걸 봤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헬스장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이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9시 20분에 그 사람이 왔어요. 현관문이 열렸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앉아. 그 사람은 멈춰 섰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했잖아. 그 사람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 사람은 회의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회의 몇 시에 끝났어? 그 사람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8시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8시부터 지금까지는 뭐 했어?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헬스장 간판, 러닝머신 위에 그 사람. 그 사람은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년 동안 거짓말했어. 그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야근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넌 헬스장에 있었어.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 사람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커피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준비를 마치고 나갔어요.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아이가 일어났을 때 저는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잘 잤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가 학교에 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몇 시에 들어오냐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오후 3시쯤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저녁 늦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헬스장에 갔어요.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8시쯤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웨이트 존에 있었습니다. 바벨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러닝머신에 올라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울로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걷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나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기구 앞에 섰어요. 저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스트레칭 존으로 갔습니다. 매트 위에 앉아 몸을 숙이며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혼자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운동 중이었어요. 저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앉아 헬스장 입구를 봤어요. 9시쯤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주차장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차가 시동을 걸었어요. 후미등이 켜지고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한참 후 저도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 차는 이미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그 사람은 방에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이 방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소리는 작게 줄였습니다. 한참 후 방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거실로 왔습니다. 제 옆에 앉으려다 멈췄어요. 그러고는 반대편 소파로 갔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말했습니다. 얘기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운동한다고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뭐라고 들을 것 같아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말했어요. 운동할 시간에 집에 와서 애 봐주든가, 집안일 도와주든가, 그러라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난 그냥 내 시간이 필요했어.
회사 끝나고 바로 집에 오면 숨이 막혀. 운동이라도 하고 와야 버틸 수 있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난 매일 집에서 애 봤어. 저녁 차리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넌 그 시간에 운동했고. 그 사람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일했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거야. 저는 되받아쳤습니다. 나도 일했어. 회사 다녀와서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근데 난 운동할 시간 없었어.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하면 되잖아. 저는 웃었어요. 언제? 넌 매일 9시에 들어왔잖아. 내가 언제 나가?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 후 그 사람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누워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을 끄고 침대 반대편에 누웠어요. 저는 눈을 뜨고 어둠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아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저는 커피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이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봤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싸웠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학교에 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그 사람과 나눈 문자들을 봤어요. 저녁 늦는다는 말, 회의 많다는 말, 바쁘다는 말.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사람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회사 건물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6시 30분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7시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50m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그 사람보다 10분쯤 뒤에 들어가서 구석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처럼 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거울로 그 사람을 봤습니다. 8시쯤 아까 봤던 여자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카드를 찍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와서 러닝머신에 올랐어요. 그 사람과 2칸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조금 올렸어요.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2분쯤 지나 각자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벤치에 앉아 어둠 속을 봤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소리는 끄고 화면만 봤습니다. 9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샤워하러 갔어요. 저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그 사람도 방으로 들어왔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늦게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아이도 학교에 간 뒤였어요. 저는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에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숙제를 안 해온다고 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랑 얘기해보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온 건 4시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가 아이를 맞았습니다. 아이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불렀습니다. 잠깐만. 아이가 멈춰 섰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고 했어요. 숙제 안 한다고. 아이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숙제 안 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요. 저는 물었어요. 왜 피곤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방 가서 쉬어. 저녁 때 얘기하자.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헬스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8시였어요. 9시 30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앉아. 그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어요. 얘기 좀 하자. 그 사람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시도정 계속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고 숙제도 안 해온대. 그 사람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왜? 저는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아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놀아줬어?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넌 매일 9시 반에 들어와. 아이는 이미 자고 있어. 주말에도 너 바쁘다고 나가잖아. 그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얼굴 보는 게 언제인지 알아? 아침에 5분. 그게 다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일하는 거야. 저는 웃었어요. 1. 넌 헬스장 가잖아. 매일 저녁 2시간씩.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쥐고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 헬스장 그만두든가 시간 줄이든가.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면 나랑 아이 없이 살든가. 그 사람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했어요. 넌 이미 우리 없이 사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 집에는 자러만 오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난 돈 벌어 오잖아. 저는 되받아쳤습니다. 나도 돈 벌어.
그리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근데 넌 뭐해? 운동만 하잖아. 그 사람은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난 그냥 내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 필요해. 근데 난 포기했어. 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봤습니다. 한참 후 저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반대편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반찬을 담았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저는 커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준비를 마치고 나갔어요.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이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사과해. 앞으로 숙제 잘할 거라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피곤하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아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 아이랑 저녁 먹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오후 5시쯤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회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회의 몇 시에 끝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 사람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그 사람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 아내라고 했습니다. 남편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동료는 잠깐만요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 있어? 그 사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응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몇 시에? 그 사람은 7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6시 30분에 그 사람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회사 건물을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헬스장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거리를 좁혔어요. 그 사람이 골목을 돌 때 저는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가 그 사람 앞에 섰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의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 사람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운동하고 가려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 아빠는 나 싫어하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빠는 바쁘다고. 아빠는 너 사랑한다고. 근데 아빠는 매일 헬스장 가잖아. 그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헬스장이든 뭐든 아니면 나랑 아이 없이 살든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게 협박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택지야. 그 사람은 한참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알겠어. 집에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뒤따라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각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데웠어요. 그 사람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불렀어요. 저녁 먹자고.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봤어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아빠 일찍 왔어?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퍼서 아이한테 줬어요. 그 사람한테도 줬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안 먹어? 그 사람은 먹기 시작했어요.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 안 바빠? 그 사람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어요. 그 사람도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7시 반까지 들어와.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랑 저녁 먹고 숙제 봐주고.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어요. 주말에는 아이랑 놀아줘. 공원이든 어디든 데리고 나가. 그 사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헬스장은?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그 사람도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하고 아이 신경 안 쓰고.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그 사람은 평소대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아이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차렸어요. 아이가 일어나 밥을 먹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아빠랑 저녁 먹어서 어땠어? 아이는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제 아빠가 일찍 들어올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반까지 들어와.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6시부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7시쯤 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손 씻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7시 30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손 씻고 와. 그 사람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밥을 퍼서 나눠줬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이가 학교 얘기를 했어요. 친구 얘기, 선생님 얘기.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녁을 먹고 그 사람은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방 쪽을 봤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사람이 아이 옆에 앉아 숙제를 봐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1시간쯤 지나 그 사람이 나왔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 숙제 다 했어?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일 가서 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는 오늘 아빠랑 놀았던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뭘 했는지, 뭘 봤는지. 그 사람은 웃으며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와 그 사람은 거실에 남았어요. 오늘 아이랑 재밌었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오랜만이야. 그래. 그 사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어요. 너는 어때? 저는 되물었습니다. 뭐가? 우리. 나랑 너.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넌 1년 동안 거짓말했어. 매일. 나한테도 아이한테도.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헬스장 끊었지만 난 아직도 그때 느낀 게 남아있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 저는 대답했어요. 배신감. 무시당한 느낌. 혼자 모든 걸 짊어진 느낌. 그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 후 그 사람도 들어왔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알겠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일찍 들어왔어요.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지켜봤어요.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건 여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잠든 뒤 저와 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제안 들어왔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다른 지점으로 발령. 승진도 같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절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아이 학교 옮기기 싫어서. 너도 직장 그만두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랑 아이가 우선이야. 내가 늦었지만. 저는 한참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사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변했어요. 정말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그 헬스장 앞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여자도 들어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여기 오지 않아요. 대신 집에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아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바람 쐬러. 그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셔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상담 받아보자. 그 사람은 물었어요. 무슨?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부 상담. 우리 둘이. 그 사람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그 사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비밀 통장 대신 헬스장이었지만 거짓말은 똑같았어요. 그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는지, 왜 도망쳤는지. 상담사는 들었어요. 1시간 동안 우리는 말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올 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 상담을 받았어요. 1달, 2달, 석 달.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많이 얘기하게 됐어요. 힘든 것도 필요한 것도. 저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것들, 화났던 것들. 아이는 더 밝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좋아 보여. 저는 아이를 봤어요. 그 사람도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보다 웃는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그 사람은 알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얼마든지.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사람도 손을 뻗었어요. 손이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운동해도 돼. 그 사람은 물었어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 2회. 아이 재우고 나서. 그 사람은 웃었어요. 고마워. 저는 말했습니다. 대신 나도 할 거야. 그 사람은 물었습니다. 뭐? 저는 대답했어요. 나도 4시간 가질 거야. 주 2회.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그 사람도 옆에서 편히 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저는 커피를 내밀었어요. 그 사람은 고맙다며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그 사람도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노력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